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와 그리고 이제 명가에 다시 부활을 알리는 울산 HD, UHD, 광주와 울산이 코리아컵 4강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야, 이거 좀 적화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만들었다. 천지창조. 천지창조. 약간 그런 모습인데, 코리아컵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이제 사제 대결이죠. 이제 김판곤 감독의 제자 이정효 감독의 이제 대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정효 감독이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김판곤 감독은 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빠방한 클럽이잖아요. 이렇게 뭐 주목도도 높고, 그런 부분에서 이정효 감독을 인간편에, 김판곤 감독을 이제 신은 아닙니다. 예, 우측에 넣습니다. 결국에 천지창조. 이제 어쨌든 이제 한 팀만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 팀만, 물론 뭐 결승에서 지면 둘 다 아니겠지만 코리아컵 초대 챔피언입니다. 이제 FA컵 아니거든요. 코리아컵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뭐 욕심 날 거예요. 이정효 감독은 이제 K리그2 타이틀을 먹은 것도 있지만 1부 리그 메이저 타이틀이 탐날 거고, 김판곤 감독도 이제 친정팀으로 야심차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감독으로 우승컵 탐날 만에 우승을 노린다고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아닐까. 우울한 부분이 나갈 거예요. 왜냐? 두 팀 다 졌습니다. 일단은 광주는 아사니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이제 아사니 선수의 킥이 이제 자책골로 기록이 되면서 2대0으로 손쉽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야, 강원이 뒤집었습니다. 신입생들이에요. 코바체비치가 이제 동점을 맞추고 헨리가 이제 헤딩골을 넣었죠. 이제 신입생 파워. 강원이 이게 부러운 겁니다. 이제 양민혁, 이제 양현준 이렇게 팔고 이정효로 이렇게 좋은 선수들 데려오니까 뒤집을 수 있는 거. 옛날에 뭐 4골차도 뒤집었는데 2골차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강원의 저력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고, 광주는 어쨌든 조금 자만하지 않았나. 조금 더 뭐 어떻게 보면 광주 축구는 그건 아니에요. 이기고 있다가 이제 지키는 그런 게 아니지만 분명히 이번 경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이제 아침도 나갈 거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수원FC에게 2대1로 졌습니다. 이제 김판곤 감독이 이제 2경기를 했는데 1승 이제 1패인데, 아직은 김판곤 감독에게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게, 일단 주민규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50분 동안 이제 질질 끌려다닌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진짜 황당한 경기를 했습니다. 두 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리아컵이 더 승리가 좀 절실하지 않을까. 뭐 이번 경기하고 주말에 K리그에서 또 만나고 또 코리아컵 4강 2차전까지 3연전을 펼치기 때문에 첫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팀의 경기. 일단은 광주 같은 경우는 7위입니다. 12승 1무 14패.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고, 공격 축구 하지만 실점도 많고, 하지만 점유율은 1위입니다. 점유율을 강조하는 이정효 감독. 지배하는 경기를 좋아하고, 김판곤 감독도 지배하는 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아래 2위 점유율.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쌓아놨던 순위가 조금 많이 밀렸어요. 3위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최다 득점 2위, 최소 득점 2위.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어쨌든 빨리 적응을 해서 팀을 반등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 이제 김판곤 감독이 이정효 감독을 상대로 어떤 전략 전술을 준비했을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두 팀 다 쩐다. 꽉 찼다. 예, 이 칸, 여기서 이제 한 팀이 더 늘어나면 칸을 좁히는데, 이제 두 팀 다 아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광주 보시겠습니다. 일단 11팀을 격파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K리그에서 딱 두 팀만 격파하면 되는데, 인천을 못 이기고 또 어디 못 이겼냐? 어디 못 이겼냐? 포항을 못 이겼구나. 두 팀만 이기면 이제 작년처럼 K리그 전 팀을 격파하는 역사를 쓰게 되고, 울산도 이제 많은 팀들을 이겼습니다. K리그 10팀. 이제 한 팀만 이기면 되는데 그 팀이 광주입니다. 그 팀이 재밌고, 광주는 K리그 2팀을 부천, 성남을 격파하면서 이제 1부 레벨임을 입증했고, 울산도 역시 이제 챔피언 팀답게 이제 광주만 잡아내면 됩니다. 야, 이 점이 되게 재밌고,
아무튼 두 팀 다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고요. 올타임 코리아컵 성적을 보시면 광주는 코리아컵 14번 나왔는데 작년에 8강을 찍고 올해 4강 진출하면서 최고 성적 새 역사를 썼습니다. 8강에서 3대2 역전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까치군단 성남을 격파하고 4강에 진출을 했다. 이정효 감독이 이 경기 끝나고 선수들을 강하게 갈궜다고 합니다. 예. 성남이 잘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결과를 따냈고, 울산은 뭐 코리아컵 개근 우승 한번 있죠. 2017년에 벌써 7년 전이네요. 작년에 8강에서 하차했고 인천을 1대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코리아컵 역대 성적은 울산이 앞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광주도 이제 4강을 넘어서 뭐 우승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 네, 두 팀의 클럽 비교를 하겠습니다. 광주가 37명, 울산이 33명의 스쿼드 몸값 가치는 33명이 265억 3천, 그러니까 아무튼 몸값 가치가 높은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는 게 울산이고, 두 팀 다 외국인 6명. 광주가 좀 더 젊은 팀이고, 광주는 K리그2 우승컵만 2개 있고 울산은 우승컵 14개, 그리고 광주는 현역국대 2명, U23 이하 레벨로 5명, 울산은 현역국대 6명, U23 이하 레벨로 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럽 전력은 이 정도로 비교할 수 있고요. 울산이 앞서는 부분, 나이가 뭐 앞서다 졌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울산이 조금 앞서지 않나 싶고요. 예, 2016년 FA컵, 지금 코리아컵인데 FA컵 16강에서 맞붙었습니다. 1대0으로 코바 선수의 크로스를 이창용이 결정 지으면서 헤더 한 방으로 8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는 울산이 강팀이었고 광주는 지금처럼 그렇게 막강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대0의 스코어였지만 울산이 이제 광주를 격파한 코리아컵의 역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양상이 틀려졌죠. 이제 호랑이의 굴에서도 광주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으로 됐습니다. 광주가 이제 울산전 4경기 4연승이거든요. 이제 누가 강팀인가요? 광주죠. 이렇게 따지면 역대전적 그런 걸 떠나서 최근 흐름은 확실히 광주가 울산의 강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대결,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에서 또 만나죠. 예,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광주전 4연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정신을 단디해야 되는데 이제 감독이 새로 왔기 때문에 광주가 울산을 두드려 패던 양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이 오히려 울산전을 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플래시백은 이 정도로 보고요. 네, 여름 이적 시장을 보면은 일단 광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광주는 이제 FFA 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가지고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 금지. 그래서 김윤호 선수를 이제 존프로 계약한 거에 그쳤고, 엄지성 선수가 이제 스완지 시티로 떠났습니다. 챔피언십으로 떠났고, 박한빈 선수가 이제 체코박 이제 경남으로 떠났습니다. 울산은 이제 원두재가 전역을 했고, 아라비제, 제2의 바코를 노리는 선수인데 아직 그의 실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래, 강원에서 활약한 스트라이커 야구를 데려오고 역시 원두재와 함께 이제 개구리 모자를 쓴 김민준 선수가 이렇게 울산으로 왔습니다. 뭐 광주는 이제 뭐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데 FFA 룰 철퇴를 맞으면서 남은 후반기 시즌을 어떻게 해. 근데 이정효 감독은 얘기했어요. 오히려 나는 좋다. 선수 영입 못한 게 지금 있는 선수들에게 더 기회가 많이 갈 것 아니냐,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름 이적 시장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는데, 어쨌든 광주는 큰 보강은 없었고 엄지성, 박한빈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팀을 떠난 부분이 후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되고, 김윤호 선수가 어쨌든 데뷔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 울산은 근데 수비를 좀 보강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예, 코리아컵 K리그 맞대결 오전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체급에서 일부 팀 시절에 일부 팀 상대로 한 건데, 야, 광주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일부 리그 시절에 일부 리그 팀을 상대로 1무 4패입니다.
안 좋아요. 4득 12실. 울산도 1부 리그의 이제 최강팀에 속하는 팀인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울산도 근데 마찬가지. 울산도 이제 같은 체급으로 기준을 잡으면 성적이 뭐 광주보다 나은 거지 뭐 썩 좋진 않았습니다. 1승 2무 2패. 뭐 어떻게 보면은 전북현대와의 결승 1차전은 말 그대로 생 무승부였는데 이제 작년 제주 유나이티드에게는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 패배를 거뒀기 때문에 두 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K리그 같은 체급끼리의 대결에서는 고전을 했다는 부분이 이번 코리아컵이 어려운 승부, 쉽지 않은 승부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광주는 이건희 9개, 이희균 5개, 예, 가브리엘, 티그랑 11개로 광주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그리고 울산은 루빅손이 부활했습니다. 8개, 엄원상 7개, 광주 출신이죠. 그리고 주민규 선수. 근데 아쉬워요. 뭐 프로통산 첫 퇴장을 당했는데 어쨌든 뭐 팀을 이끌고 있고 이제 K리그와 코리아컵은 별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가늠이 되는 팀을 공격을 이끌고 있는 선수들을 보고 있고요. 주제지퍼 보면 가브리엘 7골, 정호연 5도움, 김경민 클리스트 6번, 정호연 2262분으로 광주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아사니 선수 알바니아 대표로 A매치 17경기, 주민규 8골, 주민규 4도움, 조현우 클린스트 9번, 조현우 선수가 역시 가장 많이 뛰었고 김영권 선수가 111경기 A매치. 아직 뭐 국가대표 은퇴한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더 이제 늘려날지. 센츄리 클럽은 가입을 한 거고. 그리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울산이 앞서죠. 글로벌 클럽 랭킹은 어쨌든 반짝해서 이렇게 순위가 높을 게 아니라 최근 꾸준히 이제 그 클럽의 가치를 인정받아야지 이런 순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가 울산을 잘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구는 이제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가브리엘 선수 광주의 이제 해결사, 특급 해결사 28경기 7골 4도움 5억 1천에 몸값같이 22살로 아주 젊고 유망해요. 여기서 잘 터져준다면 이제 유럽 진출도 할 수 있는 거고 역수출하는 거죠. K리그에서. 일단 코리아컵 한 골이 있습니다. 그 점이 뭐 일단은 무난하고, 일단 울산을 상대로 2경기에서 2승을 거뒀지만 개인적으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3연전에 발끝을 날카롭게 이제 장전을 해야 되는 가브리엘이고, 센터포워드 때에 따라서 라이트 윙도 오른쪽에도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주민규 선수 퇴장당한 거 진짜 충격이었네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주민규 선수 27경기 8골 4도움으로 올해도 울산의 주포 역할을 해주고 있고 12억 5천의 몸값이고 이제 국가대표 아닙니까? A매치 4경기 1골. 이제 계속해서 홍명보 감독도 이제 울산 감독이었으니까 주민규 선수 부르지 않을까. 이제 명단 발표도 하는데 이제 늦가기, 이제 늦게 피는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주민규 선수는 광주랑 많이 싸웠습니다. 20점 8승 3무 9패 5골 1도움, 뭐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일단은 가브리엘 선수, 주민규 선수 최근 경기에 꾸준히 나오고 있고, 가브리엘 티그랑이 이제 호랑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세레머니 할 때도 이제 울산이 호랑인데 이제 발톱 세우면서 호랑이 세레머니를 하는데, 광주의 호랑이가 울산의 호랑이를 상대로는 찢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가브리엘이 진정 호랑이 세리머니를 할 수 있어. 예전에 이제 코리아컵 4강, FA컵 4강에서 이종호 선수가 이제 울산 문수구장에서 골 넣고 호랑이 세리머니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버랩 될지 가브리엘의 활약에 달려있다. 주민규 선수는 프로 통산 첫 퇴장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주말 K리그 못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가동하는 거거든요. 코리아컵이랑 징계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규 선수가 팀의 패배, 팀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김판곤 감독이 어쨌든 K리그랑 FA컵 뭐 팀 스피릿을 해쳤다고 하면 주민규 선수 못 나옵니다. 하지만 속죄의 기회를 준다면 주민규 선수는 이번 경기 나오고 주말 경기는 못 나오는 거죠. 두 스트라이커에서 발끝에서 이제 4강 1차전에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선수는 이제 센터포워드를 보고 이제 라이트윙 뛰어서 이제 좀 오른쪽,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측에 이제 많이 평준화된 그런 모습, 우측을 많이 파고들었네요. 주민규 선수는 이제 스트라이커답게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공격적인 기회를 많이 창출해내고 수비도 많이 가담하는 모습, 그런 히트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거의야!
FA컵 베스트 11을 보시면 광주는 성남을 상대로 연장했던 고전했던 경기는 스쿼드 많이 갈아엎었어요. 이준 골키퍼, 브루노 이런 선수 있는지도 몰랐어. 김경재 센터백. 그러니까 흔히 내세우는 1군 1부 스쿼드는 아니었어요. 아산이랑 뭐 이건희 이 정도를 빼더라도 성남 출신 박태준이 있었던 것도 새롭고, 어쨌든 3대2로 승리를 결과를 따냈다. 리그는 솔직히 전 포기했어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강원이 너무 잘해. 그리고 울산은 이제 인천을 상대, 인천 정도면 이제 1부 리그 그 레벨 아닙니까? 1부 리그 까라로 했는데 이제 김민준, 원두재 선수는 없는데, 원두재 선수 이적 사과가 있었죠. 근데 김판곤 감독이 이제 원두재 선수를 중용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면 원두재 선수는 울산에서 계속 중용이 될 거고, 강민우 선수가 이제 들어간 게 좀 눈에 띄어요. 강민우 선수, 최강민 선수 이제 두 자리. 김민우 선수를 이제 수비적으로 기용할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기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다기는 카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야구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한 부분, 그런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씨 울산이 FA컵 우승 통산 한 번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우승하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4강에 오른 팀들이 다 만만치 않거든요. 야 이건 씨 2016년 최근 코리아컵 맞대결 라인업 보면 일단은 울산도 그래픽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광주는 아예 없었죠. 광주 보면은 와 토모키와다 있네. 웰링턴, 이민기, 조영태, 조주용, 황인재, 김진수. 그 김진수 아닙니다. 김진환. 야 진짜 엄청나다. 박동진은 우리가 알던 그 박동진 맞겠죠? 수비에 있는 박동진. 무려 8년 전 스쿼드잖아. 야 울산 스쿼드가 진짜 쩐다. 김승준, 박성호, 포항에 있는 김인성, 이창용, 김건웅, 하성민, 이기재 수원에 있고, 정승현 선수 예 울산에 있죠. 정산, 이재성, 정동호. 야 이거 진짜. 이명재 선수도 지금 팀에 있죠. 정말 윤정환 감독이에요. 또 감독이 윤정환 감독이 지금 강원을 1위로 이끄는 원동력은 이런 울산에서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아참 울산이 우승하면 제일 기쁘긴 한데 지난번 요코하마 2차전 보니 김판곤 감독이 어쨌든 이제 경기수를 계속 늘려가잖아요. 어떻게 자기 색깔을 낼지 그 부분이 최대 관건일 걸로 보이고, 울산 정도면은 분명히 3개 대회 중에서 1개 대회 컵은 따야 됩니다. 어쨌든 두 팀의 추억에 이제 8년 전 코리아컵 맞대결 라인업을 즐기셨습니다. 최근 맞대결 광주가 이제 울산을 이겼던 스쿼드를 보면 확실히 다르죠. 1군 스쿼드가 딱 이겁니다. 김경민, 이상기, 허율, 안영규, 두현석. 허율을 이제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센터백으로 이제 육성시키는 그 모습이 딱딱 들어가면 맞고 있고, 안혁주, 문민서 이렇게 젊은 자원들, 좋은 자원들 많아요. 정우현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음 타자로 만약에 광주에서 이제 해외 진출하면 정우현이나 아산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최경록 선수를 최전방에 놓은 거는 좀 상당히 색다르고, 울산은 이제 강원은 황문기 선수가 이제 윙어에서 풀백으로 전향했다면 윤일록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윤일록 선수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출전 기회를 잡는 게 울산이 이제 스쿼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 수비를 보강하지 못한 게 향후 이제 후반기에 어떤 점으로 작용을 할지. 작년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문제로 좀 고생을 겪었는데, 항상 또 아쉬움을 이렇게 남기고 이제 시즌에 돌입하니까 그 부분이 항상 아킬레스건으로 저는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울산이 어쨌든 수비수를 보강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향후 후반기에 어떤 점으로 작용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다 좋은데 왜 약점을 알고도 이렇게 커버를 치는데 조금 미흡한지. 작년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박용우가 이제 중동으로 떠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정말 털털털 털렸잖아요. 근데 아마
수비수를 영입 안 한 게 원두재 선수가 이제 수미도 볼 수 있고 센터백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기인해서 뭐 영입을 안 했다고 보긴 어렵고 원두재 선수가 어쨌든 울산의 후반 키를 쥐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조현우 선수의 그런 원맨쇼로는 안 돼요. 그 원두재 선수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불투이스 잘했었는데 그립네. 아니요, 저는 불투이스가 그렇게 안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불같은 성격, 그리고 발이 느리고 뇌절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차라리 지금 멤버가 더 나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 베스트 11 주말에 패배를 거렸던 경기인데 이 선수들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3연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4강에 있는 팀들이 이제 주말 주중 하는 거지만 이제 나머지 팀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경기씩 하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 선수들이 다 주중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브 명단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이제 주전으로 내겠죠. 주민규 속대포 넣을 듯. 예, 주민규 선수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익윤, 이건희, 이시쌍, 리쌍 투톱도 기대를 해야 된다. 정호연, 최경록 이제 더블 미드필더 너무 좋고, 울산은 보야니치, 원두재, 이규성 삼각형 미드필더가 막강하다. 진짜 쩐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차전은 승부차기 없지 않나요? 1차전은 없습니다. 2차전까지 이제 스코어가 동률이면 이제 원정 다득점도 없죠. 그때는 이제 연장전으로 가고 연장전에서 비기면 이제 승부차에 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번 주 주말에도 광주 만나는 것 같던데 연달아서 3번 만나는 거죠. 예, 3연전입니다. 광주에서 2연전하고 그 다음 이제 코리아컵 4강 2차전을 울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울산은 이 경기 끝나고 울산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예, 숙소를 좀 더 길게 잡아도 된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전 이 정도 봅니다. 뭐 로테이션을 가동할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총력전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주민규 선수를 활용을 해야죠. 주민규 선수가 이제 K리그는 못 나오지만 이제 주중 경기 준비하고 이제 다음 2차전도 준비하고 아라비제, 마테우스, 이규성 이런 미드필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조수혁 선수에게 이번에 기회 줄 것 같아요. 이제 새 감독이 오면은 여러 선수들과 소통하면서 기회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조현우 선수에 비하면 서브지만 조수혁 선수도 가진 기량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혁 선수에게 장갑을 한번 끼워줘야죠. 유튜브 아니에요. 프로축구 선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수혁 선수에게도 기회가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엄원상 선수는 친정팀 광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양팀 총력전 할 때 총력전 해야 됩니다. 1차전 따야지 2차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말에 또 만나고. 예, 관전 포인트 보시면 완소남 퇴장 이슈 너무 많은데 최윤성님 2025 포항 스틸러스 발디비아 영입, 2025 포항 스틸러스 김주찬 영입. 예,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관전 포인트 보시면 3연전 누가 진정으로 웃을까? 코리아컵 결승전과 리그 순위 결정지일 3연전에서 누가 웃을까? 3번 연달아서 만나요. 이런 그림이 흔치 않은데 어쨌든 3연전에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하면서 진정으로 웃게 될지는 이번 코리아컵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광주가 울산전 4연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상대로 이정효 감독이 강한 모습 보였는데 울산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이정효 감독은 전술적인 감독을 상대로 강해요. 그러니까 울산이 전술적인 감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하실 겁니다. 매니지먼트형 감독이 홍명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을 상대로 4연승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전술이 없는 감독을 상대로는 이정효 감독이 뭐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부분. 광주가 살살 했죠. 맞나요? 광주가 살살 할 게 아니라 울산이 살살 해야 되나? 아사니와 엄원상 국가대표 선수의 측면 대결. 아사니 선수는 이제 두 골에 관여하는 활약을 펼쳤고 이제 유로 대회도 나갔잖아요. 이제 국가대표 선수고 뭐 한방에 있는 선수고 해트트릭도 할 수 있는 선수고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분명히 국가대표 클래스를 보여줘야 되고, 엄원상 선수는 또 광주 친정 아닙니까? 이제 울산 선수가 됐지만 그의 스피드 스톡, 활용 능력, 광주를 잘하는 선수잖아요. 광주 이정호 감독도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해결사 능력에서도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감안해서 만약에 연장전을 간다면은 광주는 연장전을 올해 한번 했죠. 성남 상대로 연장전에서 3대2로 이기고 승부차기 2승 1패. 연장전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던 게 조기에 이제 코리아컵에서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승 3무 1패. 표면적으로는 5할 때의 승률이지만 승부차기 2승 1패 하면 조금 더 근소하게 뒷심이 조금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두 번의 승부차기를 했는데, 한 번 경남을 이기고 요코하마 마리노스에게 지면서 아쉽게 결승을 실패한 게 아쉽지만, 뭐 이제 클럽 월드컵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요코하마 마리노스 만나잖아요. 복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승 3무 1패입니다. 하지만 광주와 다르게 승부차기 1승 2패, 뒷심은 조금 약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뭐 어쨌든 1, 2차전에서 뭐 원하는 승부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연장 승부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보시길. 스쿼드도 중요할 것 같아요. 3연전 체력이 변수 맞습니다. 어쨌든 스쿼드의 양은 이제 광주가 앞서고 울산은 이제 평균 연령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어떠한 변수로 작용을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2025 K리그2 전남 드래곤즈 우승 승격. 예, 전남 근데 최근에 좀 마탱이 간 것 같아요. 조르진우를 떨쳐냅니다. 손흥민 골! 이 선수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1차전 무승부도 예상 가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생각하는 부분, 뭐 어떻게 될지. 자, 승부 예측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으세요? 질질 끄는 거 안 좋아하시죠? 승부 예측 바로 합니다. 저는 울산이 이길 것 같습니다. 울산이 이길 것 같은 게, 일단은 저는 이번 3연전은 1승 1무 1패를 봅니다. 뭐 어디서 1무가 나오고 어디서 1패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첫 판을 울산이 이길 것 같은 이유는 김판곤 감독이 먼발치에서 분명히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좀 더 여유롭게 제자의 축구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이 오히려 뭐 도전자의 위치로 이제 뭐 4연승한 걸 제껴두고 김판곤 감독 스승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홈경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거둔 적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김판곤 감독이 이제 말레이시아 감독하면서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분명히 뭐 분석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먼발치에서 가볍게 지켜본 부분이 오히려 역으로 이정효 감독에게 이제 후려 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의 승리입니다. 이거는 1차전 기준이라는 건 알려드리고요. 2차전 프리뷰도 뭐 이거랑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코리아컵 1차전의 승부는 울산 HC들의 승리요! 파워축구!